네, 2021년 증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면서 와, IT가 답이다, 반도체가 답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애널리스트는 지금 이 IT 업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신증권 박강호 IT 애널리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이렇게 가고 SK하이닉스가 시총 100조를 처음으로 넘겼다고 해요. 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IT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업황에 대해서 하우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업황으로 보면은 네. 지금은 다소 비수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다소 부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제 하이닉스 이 반도체 주가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은 역시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반도체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이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2분기 이후부터는 백신 효과가 나와준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 서버 네트워크 투자, 그다음에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이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난해부터 재고 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올해 수요가 사복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재고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또 수요 증가로 인한 또 가격 상승 때문에 좀 반도체가 빅사이클로 들어가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4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라서 네. 실적 확인하고 사야지라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미 떠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2021년에서 계속 IT를 주목한다면 그 안에 분야가 많잖아요. 반도체도 있고 뭐 가전 그리고 전장 부품도 요즘 핫하고 여기 스마트폰까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여전히 탑은 반도체인가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반도체는 약간 1년에서 2년 정도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단기나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반도체가 가장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면은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이 공개를 하고 네. 1월 말에 이제 출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난해보다는 올해 삼성전자의 IM 부분,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휴대폰,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탑이긴 하지만 이제 곧 다가오는 이벤트, 스마트폰 이슈도 봐야 된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맞아요. 갤럭시 S21이 1월 15일에 공개가 되거든요.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사양도 고사양이 되고 있을 텐데 이번에 뭔가 색다른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S21에 네. 대한 기대치는 작년에 삼성전자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글로벌 시장도 4년간 역성장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서 시장도 전년 대비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하웨이의 제재로 인해서 하웨이 판매량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으로 보면서 아마 지난해 대비 올해 IM 부분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17% 이상 증가하면서 물량 증가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올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이제 갤럭시 S21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고가 모델인 울트라 비중을 작년 대비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리면서 그 비중의 판매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 울트라 모델은 아시겠지만 1억 800만 화소짜리의 망원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카톡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폴디드 카메라를 적용했고요. 네. 이것은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특허를 인수했기 때문에 애플이나 중국 업체들은 아직까지 이 시장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성전자 중심의 폴디드 카메라가 아마 S21의 차별화 포인트 하나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갤럭시 노트에 들어갔던 펜 타입이 이번에 울트라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하이엔드 쪽에서 카메라와 펜 타입이 적용이 된다면은 하웨이의 반사 효과, 그다음에 코로나의 영향을 벗어난다면은 물량 증가로 인한, 그다음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하이엔드 모델이 판매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의 하나의
기여를 하는 포인트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당연히 내년은 스마트폰이 올해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역시도 스마트폰 안에서 말씀하신 뭐 카메라 모듈도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봐야 되고 이전엔 또 폴더블 때문에도 이런 힌지가 인기였는데 만약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걸 초점으로 우리가 종목을 산다면 어떤 부품 쪽을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를 한다면은 휴대폰 부품주는 관련주는 대부분 지난해 대비 올해 실적이 다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더 증가하는 기업을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디드 카메라가 삼성전자가 차별화 포인트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중국 내에서도 샤오미, 오포가도 이 하위의 점유율을 상대적으로 뺏어가기 위해서는 폴디드 카메라를 적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삼성전기가 유일하게 폴디드 카메라를 생산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효과, 그 다음에 중국한테 공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삼성전기가 가장 이제 매출이나 이익 개선에 기여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폴디드 관련주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프리즘 부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폴디드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는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빛이 꺾어서 이제 수직에서 수평으로 높여야 되기 때문에 프리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옵트론텍이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서 옵트론텍도 아마 올해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이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쪽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엔코드 타입을 현재 삼성전기, 자화전자, 삼성전자가 세 개 공동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이제 매출은 최고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간의 적자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연간 흑자 전환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더 개선되는 기업으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더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폴리드 카메라, 폴리드 줌에 대해서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폴리드 줌이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되는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광학줌의 일종으로 차이점은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굴절하는데 스마트폰 두께를 유지하면서 높은 배율의 줌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폴리드 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기, 옵트론텍,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유튜브 채팅방에 궁금한 거 여쭤봐 주세요라고 했더니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온리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하는 분을 위해서 삼성전자 제가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지난달에 95,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뭐 가전 잘 팔리지, 스마트폰도 이벤트 있지, 여기 반도체 계속 사이클이 호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들어간다면 좀 단기보다는 최소한 3분기 정도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반도체 가격이 지금 1분기 중으로 아마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세로 돌아설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은 2분기부터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또 디스플레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고성능이 채택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은 가전은 당연히 프리미엄 비중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IM 부분도 전체 물량 증가를 본다면은 삼성전자의 그 분기 영업이익은 다시 10조를 넘어서는 게 2분기고요. 3분기, 4분기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을 지금 들어가신다면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큰 폭의 조정보다는 좀 연말까지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단기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라고 해주셨고요. 여전히 그래도 모든 퍼즐들이 맞춰가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인 뷰 시선을 내주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사실 삼성전자 물으면 저희가 SK하이닉스를 물어봤는데 요즘 LG전자가 뜨겁길래 LG전자 여쭤볼게요. 마그나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제 전장, 가전이 아니라 전장으로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LG전자에 대한 성장성은 더 무궁무진한 건가요? LG전자가 약간의 변곡점이 들어간 한 해가 2021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전은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탑티어만큼 기술력과 수익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TV 시장은 이제 OLED와 올해 미니 LED를 본다면은 실적도 YY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올해 포인트가 저희가 작년 말부터 LG전자의 주가 상승에 기폭제가 될 것은 이제 전장 부품이 지난해 약간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미 모든 증권사들이 흑자 전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LG전자의 주가의 밸류를 올려줄 거라고 이제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작년 말에 마그나사와 조인트 벤처를 맺으면서 또 애플 쪽으로의 공급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마그나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유럽에서의 고객선, BMW나 벤츠를 LG전자가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전장 쪽에서의 매출 증가가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더 강화할 측면이 있다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는 분명히 2분기부터 전장 부분이 턴 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장 스토리, 최근에 이제 주시장에서 배터리 관련주와 전장 부품과 강한 분위기에서는 LG전자도 그런 부분이 밸류에이션이 받을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G전자가 좀 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거는 MC 사업부에 대한 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ODM이라는 부분을 늘리면서 수익성 개선을 해왔고 있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이후부터 만약에 판매가 부진한다면은 일부 좀 구조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대해 본다면은 1분기 때는 전장, 2분기 이후부터는 MC 사업부에 대한 수익성 개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향 재편이 있을 수 있다면은 좀 더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좀 삼성전자와 같은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은 이제 기간 조정이 있을 때 좀 더 들어가시는 것이 더 단기적으로는 또 유효하다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교보증권에서 또 15만 원의 목표 주가 16만 7천 원도 최근에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 12% 넘게 급등하면서 LG전자가 또 이 목표가까지 뚫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기 과열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살짝 조정받았을 때 멀리 이제 2020년 새롭게 탄생하는 LG전자라고 하니까 그때 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방에 또 이런 글이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도 잘 갔으면 좋겠다. 네. 실제로 디스플레이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쏙 사라졌었거든요. 올해 디스플레이, LED 시장 이런 데에서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디스플레이 시장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LCD 시장이라는 게 있고 네. 두 번째 OLED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보면 LCD 시장이 가장 큰데 이미 아시겠지만 주도권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조 조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작년부터 LCD 패널 가격 상승이 인해서 디스플레이 업계들이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를 산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뭐 추천하기보다는 어쨌든지 LG 디스플레이가 2년 동안 구조전환 효과가 올해는 나타날 거로 보고 있고 수익성 개선을 본다면은 IT 내에서의 매력도는 삼성전자, 뭐 LG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은 LG 디스플레이도 그런 어떤 상승 과정에서는 편승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OLED TV가 올해는 상당히 시장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가 주력하고 있는 전장용 OLED 시장도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이제 그 애플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LGD의 점유율이 점차 올라갈 걸 본다면은 수익성 개선 올해 연간에는 흑자 전환, 내년도에도 이익성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 주시장의 상승 과정에 있을 때는 LGD도 같이 동반해서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시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3000 시대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I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애널리스트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궁금증 해결을 다 못해서 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